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입니다.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의 10번째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대의 종묘 연구 과정에서 채라는 것과 만났습니다. 그것은 제왕의 제사 의례였는데요. 그 채의 본질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성리대전은 북송 오자와 남송대 주자의 성리론, 이기론에 대한 모든 저술과 원나라 때까지 학설을 집대성한 방대한 책입니다. 1415년 영락 13년에 완성되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419년 세종 원년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학문적 도약의 발판이 된 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리대전 안에 편집되어 들어가 있는 주자가래의 제례편 초조조항에 이런 글이 들어 있습니다. 시조 제례를 질문하니 주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사대부들이 시조 제례를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천 선생께서 대의로서 일으켰다. 내가 처음에는 시조 제례를 했지만 나중에 가서 분에 넘치는 것처럼 보임을 깨달아서 지금은 감히 시조 제례를 하지 않는다. 시조 제례는 채의례와 흡사하고 선조 제례는 협의례와 흡사하니 지금은 모두 함부로 제례하지 않는다. 유학의 예서에서 언급하는 시조와 초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시조는 그 족의 성이 처음으로 시작된 조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조는 지금 사람들에게는 길게는 수천 년 전의 조상이 됩니다. 초조는 그 가문의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제왕의 경우는 태조라고도 일컫습니다. 조선 왕실을 예로 든다면 나라를 세운 이성계가 초조인 것이고요. 그의 이라는 성이 처음 시작된 조상이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선조는 윗대의 조상이라는 의미인데요. 보통은 대수 범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말한 협의례와 흡사하다고 한 선조 제례의 선조는 정희천의 설명으로 근거하면 초조 이하 고조 이상의 조상을 말합니다. 여기 제례편 초조조항에서 주자가 자신과 같은 지위에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시조 제례가 채의례와 흡사하다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논설은 주자의 사서 홍문 논어 부분에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물었다. 선유들의 채의례설이 많은데 유독 조씨의 설만 취하는 것은 왜입니까? 주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유들은 채를 태묘에서 합제함으로 여겨서 위로는 최극단인 바로 그 최초의 조상 시조를 말합니다. 최초의 조상이고 아래로는 회묘된 신주와 아직 회묘되지 않은 신주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협은 태묘에서 합제하지만 최초의 조상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조백수는 예기의 증자문편과 춘추전을 이용하여 협이 하합이 됨을 밝힌 것이 제유들의 설처럼 하였고 채의 경우는 최초의 조상에만 제례하여 즉 시조에만 제례하여 그로써 자기 선조를 그 시조와 배양시킬 뿐이니 두 개의 신위만 설치하고 다른 여러 묘들의 신주는 미치지 않게 함으로 여겼다. 그 존귀하면서 먼 분을 감히 허물없이 대하지 않게 만든 것인데 이 설이 가장 제대로 된 것이다. 조백순을 지지하는 주자의 판단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사실 주자의 글에서 보듯 채의례에 대한 이해에서 제유들의 설명이 제각각인 이유는 여러 경서와 역대 명망 있는 학자들이 주석서에서 그것을 제각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자를 파자해보면 귀신이나 신을 의미하는 보일시자와 제왕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제왕 내지는 천신으로서의 제왕이라는 뜻으로 쓰고자 조자한 듯합니다. 채는 수많은 의례들 중 하나이고요. 제사 의례의 범죄에 있는 것입니다. 채 의례는 종묘에서 이행되는 큰 제사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천자의 의례였는데요. 정확하게는 제2대 성왕 13년인 기원전 1030년 기록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제3대 강왕 3년인 기원전 1018년 기록에서도 나타납니다.
성왕은 제위 7년까지 그 숙부인 주공이 섭종했는데요. 주공의 섭종 기간 동안에는 채의례는 없었고 그것 대신 상제에 대한 선왕의 배양 의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선왕은 주나라의 상징적 초대 왕이자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문왕입니다. 주공은 왕권의 신격화를 통한 천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전의 왕조 상나라의 문화 내에 있었던 상제 신앙을 자기의 문화로 흡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상제는 바로 상나라에서 최고의 신인 지상신으로 섬겨져 왔던 제왕의 조상신이었습니다. 즉 유일무이 지상신이자 조상신인 것입니다. 상제의 위상은 천신과 다름없는데요. 상제는 은나라의 지상신이고 천신은 주나라 고유의 지상신이었습니다. 상제의 위상과 천의 위상은 주나라 때 이후로 서로 뒤섞이고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나라 때의 갑골문을 갑골복사라 합니다. 갑골문이 점치는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문점사항과 그 결과를 해당 점의 기구로 사용한 거북 백딱지나 커다란 짐승뼈의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 갑골복사에는 태양신, 바람신, 구름신, 비의 신, 우박의 신, 우레의 신, 그 밖에 산신과 벌레신까지 다양한 자연신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상왕조에게서의 상제는 모든 신과 모든 만물,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유일의 신으로 기능하였는데요. 왕은 그 상제에게 비와 우레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일으키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주시지 말지만 물을 뿐 상제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기원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풍작, 흉작이나 재앙, 복록이 순전히 상제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인간은 그것에 대한 질문만 허용되었고요. 감히 상제에게 풍년이나 복을 내려달라는 애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나라 때의 상제는 지상의 왕이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명령을 내리면 신하와 백성들은 반드시 굴복하고 따라야 하는 고대 원시적인 지배자 피지배자 간의 관계 구조와 똑같은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지상에서 군림하였던 제왕은 사망하고 승천하고 나서도 그곳에 있는 바람, 구름 등과 같은 자연의 수많은 존재들에게 군림하는데요. 그것은 상나라 왕이 지상에서 누렸던 혹은 누리고자 했던 권능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나라 제22대 왕 무정 때에는 살아있는 임금에게 제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주나라 종족이 상나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천신관념에 상나라 종족의 조상신으로부터 시작된 상제관념을 흡수하였습니다. 주나라 사람들이 천관념은 원래 지상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지만요. 그것을 상제관념과 부합되도록 조상신으로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주나라 때 천과 상제를 동시에 섬기는 이중적인 성향과 함께 천을 상제와 같은 조상신의 계열로 묶고자 노력한 흔적들을 고전 문헌들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효경 성치 편에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공이 후직에게 교에서의 사의례를 이행하면서 그로써 천에게 배양하였다. 문왕에게 명당에서 종으로서의 사의례를 이행하면서 그로써 상제에게 배양하였다. 여기서의 제사 사자 사의례는 천신지기 인귀 중 특히 사람귀신 인귀에 대한 제례입니다. 뒤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상제에게 배양되어 사의례를 받고 있는 문왕은 천자국으로서의 주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토양을 마련한 인물로 주공의 아버지입니다. 천에게 배양된 후직은
주나라의 그러한 영광이 있게 된 민족적 실마리라 할 수 있는 주족의 시조로서 농사와 곡식의 신으로 신격화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나라 문화에서의 지상신이었던 천을 주족의 먼 조상인 후직과 엮어서 함께 배양하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것을 조상신에 부합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한말에 편집된 대대래기 조사편에는 이 효경 문장에서와 같이 천의 조상신의 성격을 보다 더 강하게 주입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을 인설해서 남교에서 천에게 사의례를 이행하면서 선조를 배양하는 것은 그러한 의식으로서 백성들에게 그들 선조의 은덕의 보답함과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앞의 효경 문장과는 제사의 주 대상과 부 대상이 뒤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효경에서는 사의례를 받는 존재가 조상인 후직이었고 배향받는 존재는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대래기 조사편에서는 사의례를 받는 존재가 천이고 조상은 배향의 대상입니다. 천에게 직접 사의례를 이행한다는 것은 천을 자기의 조상이라 더욱 확실하게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사의 주 대상과 부 대상이 뒤바뀐 경우도 있지만요. 다른 한편 상제에 대한 의례 장소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기의 중용에서의 문장이 그렇습니다. 교사에서의 의례는 그 의례로서 상제의 일을 일삼는 것이고 종회에서의 의례는 그 의례로서 그의 선조들에 대해 사의례를 이행하는 것이다. 효경에서는 교에서의 의례가 천에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중용에서는 그곳에서 상제를 섬기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서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학자들의 해석 역시 제각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인 주공은 7년간의 섭정 기간 동안 새롭게 제정한 특정 의례를 통해 왕의 조상을 상제와 함께 짝지음, 즉 한 쌍으로 배위시킴으로써 우주 절대자와 선조의 긴밀한 연결성을 부여하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예기와 대대래기에는 사망한 천자를 제라고 칭한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주나라 초기에 형성되었던 제도적 관념이 전해져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기의 공내 하편 글입니다. 천하에서 군주 노릇하는 일을 천자라고 말한다. 그가 붕어하면 천왕께서 붕어하셨다 라고 말한다. 그에게 묘를 조처해주고 그에게 신주를 세워주었을 때에는 그를 제라고 말한다. 여기에서의 묘는요. 사당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묘를 군주의 정전이나 조종이 아닌 사당의 뜻으로 인식한 것은 한나라 때부터였습니다. 다음은요. 대대래기 고지편 글입니다. 천자가 붕어하여 장례를 마치고 나서는 제라고 일컫는다. 이 글 역시 사망한 천자를 제라 칭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경 문장을 다시 보면요. 후직에게 교에서의 사의례를 이행하면서 그로써 천에게 배양하였다. 이 문장에서 후직이라는 사람이 거론됩니다. 상제에게 배양한 문왕이라는 선조는 이 의례를 주관하고 있는 주공의 아버지로서 바로 직전의 선조가 됩니다. 그에 반해 천에 배양한 후직은 아주 오래전의 선조입니다. 주나라 사람들이 비록 상나라와는 별개로 자신들 고유의 문화를 지니고 있었겠지만요. 문왕대까지는 상나라의 제후국으로서 상나라 문화의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상나라 문화와의 접목 역시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나라 왕의 시조라고 하는 후직은 바로 제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경에 생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생민에서의 생자를 나타, 탄생시키다로 보아서 생민을 인간 창조의 의미로 해석하려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생민은
상고대 원시사회에서 풍족하고 안락한 사회 집단 시스템이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특출난 자질의 지도자를 의지하고 추종하여 모여드는 집단이 생겨난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생민시에는 후직의 어머니 강원이 후직을 낳는 정황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생민을 처음 시작함에 그때 바로 강원이 있네. 생민을 어떻게 하나? 능히 인의례를 하고 사의례를 하여 자식 없는 상황을 떨쳐버렸지. 제의 발자국 밟으며 따라가 민첩히 하여 흔연한 기쁨의 흠의식을 하였지. 키워놓고 길러놓음에 그때 바로 후직이 있네. 이 시 뒤로는 후직이 아버지 상제로부터 외면당하지만 성장하면서 농경을 궁리하여 이룬 특별한 경작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주나라 때 이 노래를 부르는 주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시조 후직의 위대하신 결실을 시작으로 그 수혜를 받아온 수많은 피지배자들 위에서 군림하는 우리들 희성주족의 천하가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찬양한다 라는 것이죠. 많은 경사자집 속에 묘사된 후직은 한나라 이전 요순시대의 인물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주봉기 편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후직과 공류, 고공담보로 이어지는 인물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의 증조부인 고공담보의 실존 가능성 외에는 아직 역사적 사실의 기록으로 확정해서 보기 어렵기는 한데요. 전통시대에는 실제의 일로 인식해왔던 것입니다. 주나라 후직의 이름은 기이다. 순임금이 그에게 이르기를 기야 백성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으니 그대 후직은 수백 가지 절기별 곡물들을 파종하거라 라고 하였다. 기를 태 땅에 봉해주고 관직의 호칭을 후직이라 하였다. 별도로 시를 성으로 삼았다. 세월이 흘러 후직의 후예인 공류가 즉위했다. 공류는 비록 윤과 적 사이에 끼어있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후직의 업을 다시 닦아나갔다. 밭 깔고 씨 뿌리는 일에 힘쓰는데 토지의 특성에 맞게 거행하였다. 세월이 흘러 공류의 후예인 고공담보가 즉위했다. 고공담보는 후직과 공류의 업을 다시 닦아나가며 덕을 쌓고 의를 행하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추대하였다. 앞의 두 인물 후직과 공류에게서는 수백 가지 절기별 곡물들을 파종함, 밭 깔고 씨 뿌림에 토지의 특성에 맞게 거행함 등과 같은 농경 기술의 단계별 변화 발전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 고공담보에게서는 주 천자국의 창업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하듯 군주의 덕과 의라는 유교적인 색채가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채자는 각골문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지만 서주시대 금문 자료에 오면 그것은 이채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서주시대 초 채라는 새로운 제사 명칭이 등장하면서 주나라 건국 직후 상왕조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상제에 대한 배양 의례는 곧바로 채의례로 대체됩니다. 청나라 강일제의 칙명에 의해 1716년에 간행된 강희자전에서 채의례에 대한 복잡한 여러 설들을 구분해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경에 편입되지 못한 예 분야의 위서인 예위에 수록된 3년에 한 번 협의례를 하고 5년에 한 번 채의례를 한다라는 말을 근거로 후한대의 정현은 협은 큰 의례이고 채는 작은 의례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왕숙, 장융, 공조의 무리들은 그와는 반대로 협이 작은 의례이고 채가 큰 의례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예경을 상세히 고찰해 볼 때 채와 협의 일은 실상 한 가지이며 채는 곧 추나추동 사시제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합제를 모두 협이라고 하며 채의 경우 대개는 제왕의 제례를 부르는 명칭이다. 이와 같이 한대 이후의 논의들에서 채의례에 대한 통일되지 않은 여러가지 설명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자는
채의례를 잘 아는 사람은 천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듯할 것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채의례의 위상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자 분석과 한나라 때보다 훨씬 전의 기록들을 찾아서 심도 있게 궁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는 신을 상징하는 보일시자에 제왕 제자를 덧붙여 상나라 최고 지위 신이었던 상제를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상나라 때의 지상신이자 조상신으로서의 상제에 대한 제사의식이 주나라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 실상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명칭이 바로 채에 대한 제례인 채의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는 제왕의 선조 제례로 새롭게 형성된 이름입니다. 따라서 채의례는 바로 천자의 선왕에 대한 제사의례가 되는 것입니다. 죽서기년이라는 편년체 역사서가 있습니다. 서기 279년 죽간본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죽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요. 다른 한편 하남성 급편에 있는 무덤 즉 총묘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급총기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무덤의 주인은 기원전 296년에 사망한 전국시대 위나라의 양왕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양해왕의 아들입니다. 죽서기년에서 주나라 제3대 강왕 때의 기록에는 천자국인 주나라에서 선왕에 대한 채의례를 이행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강왕 3년에 음악과 가곡을 정리하였고 선왕에게 길례로서의 채의례를 이행하였다. 여기서의 선왕은 강왕의 부왕인 제2대 성왕을 말합니다. 바로 그 성왕 13년에는 제후국인 노나라가 주공의 묘에서 채의례를 이행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왕 13년 하 6월에 노나라가 주공묘에서 성대한 채의례를 올렸다. 주나라의 하 6월은 오늘날의 음력 4월과 일치합니다. 양력으로는 대략 5월경이 됩니다. 한나라 때 이래로 지금 현재도 쓰이고 있는 음력 체계와 주나라 때의 책력은 똑같지 않으니 그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저의 책 천문역법과 사상, 부제로는 춘추 태음력과 간지 천체력의 임무철학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서기년 성왕 13년의 기록은 예기 명당위 편에서 유사한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개하 6월에 채의례로서 태묘에서 주공에게 사의례를 올리는데 희생제물로는 신색의 수소를 쓴다. 원래 채의례는 제왕의 의례라고 했지요. 주공에게 봉해준 노나라에서 이 채의례가 이행된 이유를 명당위편 문장의 앞쪽 부분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성왕이 자기를 대신해서 섭정해준 주공의 그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주공을 위한 채의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나라에서만 허락해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죽서기년에서는 주공의 사망을 성왕 21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왕 21년, 기원전 1022년 주공이 문왕의 태묘가 있는 곳인 풍 땅에서 훈거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노나라에서의 채의례가 주공의 사망 이전부터 이행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노나라가 주공의 묘에서 성대하게 올렸다는 그 채의례 제사 대상은 주공 자신일 수 없으며 주공의 선친인 문왕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청나라 때의 주우증은 죽서기년에 대한 고증을 가한 급총기년 존진을 저술하였는데요. 그 서문에서 의혹이 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의미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잘못된 의혹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죽서기년에서 성왕 21년에 주공이 풍땅에서 훈거했다라는 기록과 그 이전 주공이 아직 살아있던 성왕 13년에 바로 주공의 묘에서 채의례라는 제사의례를 지낸 일은 서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주우증은 묘를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망자의 제사를 위해 조성한 사당으로 생각한 것인데요. 선진시대의 종묘는 사당이 아니었음은 주우증도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진시대의 묘는 사랑채 기능의 저택으로서 군주가 거주함으로써 조정의 기능을 하게 된 묘는 종묘라 부르고요. 초조가 사용했었던 묘는 태묘라 불렀습니다. 한편 예기에서는 제사 대상이 되는 귀신을 주공이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공 사후의 채을의 제사 자료로서 기술된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고 한나라 때의 일반적인 인식처럼 묘를 망자를 위한 사당으로 알고 있던 상태에서 확대된 논리 전개로서 기술된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춘추시대 노나라 역사서인 춘추에서는 채의례가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그 이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추 시공 8년 기원전 652년 경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추 7월에 태묘에서 채의례를 하는데 제후의 아내인 부인을 이르게 하였다. 여기에서의 추 7월은 지금의 음력 5월과 부합되는데요. 한나라 때 이후에도 지금에도 하지가 들어간 그 음력 5월은 추라고 부르지 않고 여름 하자인 하라고 부릅니다. 다소의 혼선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혼란은 사실 한나라 때 문서들에서조차 없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본 죽서기년에서의 하유월을 예기 명당위 편에서는 개하유월이라고 한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월명에 맹춘, 중춘, 개춘과 같이 맹, 중, 개를 붙이는 방식은 오늘날의 계절명으로까지 이어져 온 것인데요. 이것이 한나라 때에 정착된 계절 표기법이지만 주나라 때의 체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글에서 태묘에서 채의례를 하는데 라고 했는데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태묘는 그 나라의 초조가 생전에 조정으로 사용해 왔었던 묘를 말합니다. 노나라의 초조는 주공과 그의 아들 백금 둘 다 초조의 반열에 둡니다. 주공은 천자의 조정에서 이제 막 창업한 나라의 섭정왕으로서 동분서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나라 초조로서의 역할은 백금이 다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둘 다 노나라의 초조로 섬겨져 왔기 때문에 그 노나라의 태묘를 주공묘라고도 부릅니다. 한편으로 주공묘라고 지칭되는 곳이 여러 곳에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실상 주공은 노나라는 물론 주천자국의 도읍지인 호경에서도 활동했고 그 바로 이웃한 풍경, 즉 풍땅의 문왕 태묘에서는 섭정공으로서의 직무를 보았습니다. 또 저 멀리 낙양 땅의 나급도 견고한 문화의 도시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공의 활동 반경은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묘라는 것이 정전, 사랑채 등의 역할을 하는 저택이었음을 감안하면 주공묘가 여러 곳에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춘추 경문에 실린 기사들은 특수한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므로 거기에 수록된 것만 가지고는 당시 노나라 태묘에서의 채의례가 모두 몇 번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공 8년의 주 7월에 태묘에서 채의례를 했다 라고 한 이 기록은요. 노나라 태묘에서 채의례가 이행된 사실의 실질적인 자료로서는 충분한 것입니다. 논어 8일편에는 공자가 채의례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천자의 의례임을 우회적이지만 심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채의례서를 아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아마 천하를 여기 이 위에서 보는 듯이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켰다.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예기 대전편입니다. 예에서 왕노릇하지 않으면 채의례를 하지 않는다. 왕노릇하는 자는 자기 선조가 처음 유래한 첫 조상, 즉 시조에게 채의례를 올려서 자신의 선조를 그 첫 조상에게 배양한다. 왕노릇하는 자는 왕, 즉 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채의례를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의 의례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천자의 제례로 시작된 것이고 또 천자가 아닌 주공의 경우는
어린 왕을 대신한 섭정의 일을 잘 수행한 공로로 특별 허락을 받은 상태였기는 하다는데요. 다음의 사례를 보면 꼭 그렇기만 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민공 2년인 기원전 660년의 춘추 경문에는 노나라 제후 장공에게 체의례를 이행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민공 2년의 하 5월 을요일 장공에게 체의례를 이행하였다. 일반 제후에게도 체의례를 올릴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앞의 예기 대전편과는 다르게 예기 왕제편에서는 체의례를 천자를 넘어서 제후의 의례로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나추동 사시제의 하나로 격화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천자와 제후의 종묘제례는 춘의 계절에 올리는 것을 약의례라 하고 하의 계절에 올리는 것을 체의례라 하며 추의 계절에 올리는 것을 상의례라 하고 동의 계절에 올리는 것을 증의례라 한다. 보는 바와 같이 체의례를 하 계절에 올리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특생 편과 제의 편에는 춘 계절에 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라는 전적 한 곳에서도 체의례를 지내는 시기가 통일적으로 기술되지 않았고요. 더욱이 좀 더 이른 시기에 편찬된 줄의 춘관종백 편과 또 이하에서는 추나추동 사시제에 체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 천자만이 지낼 수 있었던 체의례가 이처럼 완전하게 사계절의 시제 중 하나로 간주된 시기는 한나라 때부터였습니다. 상나라 최고 통치자의 조상신으로부터 시작된 상제관념은 주나라 개국 초 주공에 의해 선왕에게 배양하여 올리는 제사의례의 형식으로 수용됩니다. 성왕이 주공으로부터 섭정된 통치권항을 이양받고 나서부터는 제왕의 선조제례인 체라고 하는 새로운 의례 형태로 진화합니다. 상제는 범우주적인 지상신과 같은 천신에 버금가지만 체는 통치자의 임기의 성격이 있어서 다소 인간 친화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렇듯 상제라는 신성보다 더 인간에게 가까워진 체는 그 처음에는 왕의 선조만을 위한 제례로 시작되었지만 춘추 시대에는 제후의 선제후에 대한 제례로 그 대상이 넓혀집니다. 한나라 때가 되면 그 지극한 위엄이 약화되어서 추나추동 사시제의 하나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릅니다. 이상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 10번째 단계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